두 집합 A가 5, 6이고요.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가 있다. 집합 C를요. X바 X의 A제곱은 B. X는 실수, 그리고 A는 A집합 연수고요. B는 B집합 연수일 때 NC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C가요. 지금 보면은 X를 A제곱해서 B가 된 거죠. 그럼 X는 뭐냐면 B의 A제곱근이 됩니다. 결과가 실수가 되는, 여기 실수니까요. 실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곱근의 개수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판을 잠깐 보면요. 우리 홀수 제곱근이 있고 짝수 제곱근이 있어요.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하나. 여기서 보면 그래프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제곱근의 경우는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나와요. 음수일 때는 만나는 엽기점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짝수 제곱근일 때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 이렇게. 홀수는 항상 하나. 그래서 양수 음수만 있는데 0도 있어요. 0은 무조건 0 하나만 나옵니다. 짝수든 홀수든. 여기서 A 제곱근이기 때문에요. A 값이 홀수일 때 5가 홀수고 6이 짝수죠. 그래서 5일 때는요.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 B가 어떤 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5인 경우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5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인 경우, 6은 짝수 제곱근이죠.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 음수일 때는 0개씩 나와요. 양수일 때는 2개씩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원소의 개수는 11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은 2보다 크고 나왔고요. 자, 이것에 대하여 실수 a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제곱근 중에서요. 실수인 것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실수인 것 보면요. 제곱근 실수는요. 많으면 2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일단 홀수 제곱근이 더 쉬우니까 볼게요.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요. 자,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한 개 나옵니다. 자, 이해할 때는 우리 홀수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양수일 때도 교점이 하나, 음수일 때도 교점이 하나. 무조건 하나고요.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요. 짝수는 2차함수, 4차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수인 경우는 2개. 그리고요. 음수인 경우는 여기서 만나는 거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n제곱근이에요. n. 자, n 여기 n이 있죠?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그래서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홀수 제곱근인 경우. 이거는 무조건 한 개 나와요. 이게 양수든 음수든 한 개 나옵니다. 근데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요. 자, A가 이 값이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 0개. 저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0개 나오고요. 양수기 때문에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0, 1, 2 더하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n-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n의 n-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자, fn이 gn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면요. 우리 홀수 제곱근인 경우 홀수 제곱근이면요.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홀수 제곱근은 한 개고요.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 이렇게 돼요. 일단 이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 나온다. 그리고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 0개.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요. 여기서 보면 이 값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세제곱근, 홀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fn은 항상 1이 돼요. n의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g는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했어요. 짝수 제곱근이죠.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값은 2 또는 0을 갖습니다. 양수일 때는 2, 음수일 때는 0.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거보다 작으려면요 0이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1은 안 되니까 0이 된다는 거는 음수의 4제곱근이 돼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이 값이 이제 0인 경우는 자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요. 양수 음수 있고 0은요. 자,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몇 제곱근에서 0이 되는 거. 자, 이거는 n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무조건 0 하나만 존재해요. 그래서 0의 짝수 제곱근 하나, 홀수 제곱근도 하나. 0은 무조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무조건 하나만 나옵니다.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 0개, 그리고 만약에 0의 짝수 제곱근 그러면 1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0은 특별하게 따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일단 아까 음수가 돼야지 0이 됐죠? 요 값이 음수 돼야 돼요. n의 n-4가 음수 되는 거. 2차 부등식이죠? 해가 0과 4의 사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1, 2, 3은 될 거고요. 자, 0이 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0이 되면은 어차피 이거 1개, 얘도 1개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n 값은 1, 2, 3 돼서요. 모든 n의 값의 합은 다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세제곱근 3과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요거 먼저 좀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세제곱근의 81인데요. 81은 9, 9, 81이죠. 3을 4번 곱한 겁니다. 3의 4제곱인데 루트 바깥으로 나가는 게 3의 세제곱이면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세제곱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의 4제곱을 3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바꿨으면요. 이 세제곱은 밖으로 나가서 3 곱하기 세제곱근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볼게요. 두 근의 합 세제곱근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요거만 나오죠? 여기에 요겁니다. 3의 세제곱근 3. 이거 넘어가서 빼주면은 b 값이 2의 세제곱근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b 값 구했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요거와 세제곱근 3과 2 곱하기 세제곱근 3. 두 근의 곱이 여기서 a분의 c에 해당되는 거, a 값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자, 얘랑 곱하면요. 2 곱하기 세제곱근의 이 안에 곱끼리 곱해져요.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a, b 곱하는 거죠. a, b를 곱해보면요. a, b 곱을 해보면 2 곱하기 2, 4가 되고요. 세제곱근 3, 이건 세제곱근 9죠. 세제곱근 27, 그래서 이것도 3의 세제곱 해서 3 됩니다. 3, 4, 1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의 3분의 1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에 3분의 1 제곱. 3과 3분의 1이 곱해져서요. 2의 1제곱. 그래서 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세제곱은요. 이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됩니다. 그리고 8분의 1 되겠죠. 24 곱하기 8분의 1 해주면요. 약분되니까 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4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0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4의 2분의 1제곱은요. 2분의 1제곱은 루트랑 같은 겁니다. 3분의 1이면 세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루트 4니까 2와 같고요. 더하기 3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요? 1이 됩니다. 0의 0제곱은 정의 안 되고요. 0만 아니면 다른 수 0이 아닌 어떤 수의 0제곱은 다 1이 되는 겁니다. 답이 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루트의 2분의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자연수가 되고요. 또 세제곱근의 루트 a 값이 유리수가 될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기서요, 먼저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야 되려면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2가 있죠, 하나. 이 a가 요 2의 a제곱이 있는데 1 하나 약분시키고도요, 그 다음에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a가 1 또는 이러면 사라지겠죠? 사라지고도 또 나오려면 3인 경우 하나가 사라지고도 2의 제곱,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홀수가 되면 됩니다. a는 홀수가 되면 되고요. 곱하기 5의 b제곱, 이것도 b가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리고요, 자, 이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값이 유리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유리수면요, 이렇게 세제곱근은 풀어줘야 돼요. 루트는 없어져야 되고 분모에 뭐 2의 몇 제곱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세제곱근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 값이 a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어차피 최소기 때문에 홀수는 1, 3, 5, 7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1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1을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거는 5가 되겠네요. a 값이 5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b를 보겠습니다. b는 이것도 세제곱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b도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b는 짝수 2, 4, 6, 8 중에서 3의 배수인 가장 작은 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5, b는 6. 그래서 a 더하기 b는 최소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는 루트 2, b는 세제곱근 3일 때 a, b의 6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요, 이렇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a의 6제곱, b의 6제곱 되고요. 루트 2라는 건요, 2의 지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제곱, b는 3의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의 2의 2분의 1제곱의 전체의 6제곱, b는 3의 3분의 1제곱의 6제곱. 2분의 1과 6이 곱해지죠.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또 3의 3분의 1과 6이 곱해지면 2제곱. 8 되겠죠? 9. 8, 9, 72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80의 x제곱은 2, 10분의 1의 y제곱은 4, a의 z제곱은 8을 만족시키는 세실수 x, y, z에 대하여 이 값이 성립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요, x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80의 x제곱은 2. 여기서 x값이 결정이 되는데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로그 배우면 로그로 표현이 됩니다.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로그로. y도 구할 수 있고 z도 이제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로그를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 모양을 조작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x분의 1, y분의 2, 뭐 z분의 1 같은 거 조작해서 관계를 찾아야 돼요. 이 식에서 x분의 1 모양을 만들려면 양변에 x분의 1 제곱을 해줘요. 80은 2의 x분의 1 제곱.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양을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이 식에서는요,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10분의 1이 4의 y분의 1제곱인데, 이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y분의 1제곱이라 곱하면은 2의 y분의 2, 그러니까 y분의 2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에서 또 z분의 1 모양 만들려면 양변에 z분의 1제곱씩을 해줘요. a는 8의 z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모양을 만들려면요, 지금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인데 밑이 지금 똑같지가 않아요. 요거 2 똑같은데 이게 8이죠. 뭐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지수끼리 덧셈 뺄셈을 만들려면 밑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2, 8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8로 맞추던가 뭐 2로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단 요 두 개, 요 x분의 1, y분의 요거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Z랑 A는 여기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 X, Y는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을 먼저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요 식과 요 식을 서로 곱합니다. 8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8 되겠죠. 8 되고, 이거하고 요거를 곱하면요. 2의 위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가 됩니다. 요게, 자, 8이 2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3이 돼야 돼요. 이 값은 이렇게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3이면 3에서 얘를 빼줘서 1이니까 이 값이 2면 되겠죠. z분의 1이 2. 그럼 역수 취하면 이 z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구한 거를 대입을 하면요. z분의 1 다시 또 역수네요. 아까 z분의 1이 2였죠. 8의 제곱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은 2,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4분의 9일 때 2의 a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2의 a제곱, 2의 b제곱 이거를 좀 치환할게요. 2의 a제곱을 제가 알파로 2의 b제곱을 베타로 치환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겠고요. 2의 마이너스 a제곱은요. 2의 a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다. 여기 알파분의 1로 되는 거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 값은 4분의 9. 자, 이거 알파 베타 곱해보면요. 여기는 이제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9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2죠. 이 값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베타는 역수 곱해주면 되겠죠. 9분의 4를 곱하면 9분의 8이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값이요. 2의 a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이게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잖아요. 결국 이게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9분의 8. 9분의 8이니까 분자분모 더하면 17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9의 a제곱이 8일 때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분의 3의 a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을 p분의 q라고 하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거는 9의 a제곱 값이 주어졌고요. 문제에서는 3의 a제곱이 있어요. 9의 a제곱에서요 3의 a제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3의 a제곱으로 되고요. 루트 8이니까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식을 좀 변형시키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분자분모에 3의 a제곱을 곱합니다. 분자분모에. 그러면 이 식이 분모가 3의 a제곱에 3의 a제곱을 곱하면요. 써볼까요? 3의 a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3의 a제곱 전체 제곱이 되고요. 3의 2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3의 제곱의 a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결국 9의 a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3의 a제곱이 9의 a제곱 되고요. 더하기 뒤쪽이요. 3의 마이너스 a제곱에 3의 a제곱을 곱하면은 지수끼리 덧셈이 됩니다. 더하면 0 되겠죠? 3의 0제곱은 1. 그래서 여기 1. 그 다음에 분자도요. 곱하면 9의 a제곱. 뒤에 거는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에 문제에 있는 8을 대입하면요. 8 더하기 1, 9분의 8 마이너스 1, 7. 9분의 7이고요. PQ 더하면은 답은 1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식이 있죠. 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아이콘까지 이동한 시간을 t, t는 시간이고요.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로부터 아이콘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d, 중심까지의 거리가 d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측정한 아이콘의 폭, 아이콘의 폭이 w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a는 상수라고 주어졌고요. 나머지 문자는 일단 변수입니다.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서 아이콘 A 방향으로 측정한 아이콘 A의 폭 WA와 아이콘 B의 방향으로 측정한 아이콘 B의 폭 WB는 모두 1로 같다. 그러니까 WA하고 WB가요 1로 같대요. 이 문제에서 상수 취급해도 되겠죠. 똑같으니까 1로 주어졌으니까 1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같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냥 몰라도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로부터 아이콘 A의 중심까지 거리와 아이콘 B의 중심까지 거리를 DA, DB라고 할 때 이렇게 미첨자 써줘가지고 다른 문자로 표현해줬죠. 그러면 좀 문제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도 학생 여러분들이 다 이걸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우스 커서가 아이콘 A까지 이동하는 시간 TA, 아이콘 B까지 이동하는 시간 TB는 각각 0.71, 0.66이다. 그러니까 TA가요 0.71, TB가 0.66. 그 문제가 되게 친절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대입하고 풀면 됩니다.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DA 더하기 1과 DB 더하기 1이니까요. A를 윗줄에 쓰겠습니다. A 상태. A를 써보면 DA는 A 플러스 10분의 1의 로그 2의 WA도 1이죠. 1분의 DA, 이것도 DA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상황도 똑같이 써보면 TB는 A 더하기 10분의 1의 로그 2의 이것도 DB가 되겠죠. WB가 또 1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돼요. 요식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목적이 요거죠. 지금 DA 플러스 1 나누기니까 로그 있죠. 로그 있을 때는 이거 빼주면은 나누기 모양이 나옵니다. 빼보면 TA 빼기 TB. TA가 0.71에서 0.66을 빼줘요. 그럼 0.05 이렇게 되고요. 빼주면 A 사라질 거고요. 또 10분의 1 공통이죠. 이렇게 해놓고 로그가 빼기가 합쳐지면서 나누기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DB 플러스 1분의 DA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10만 이렇게 곱해주면요. 10 곱해주면은 여기 0.5가 되고요. 다시 로그 미치기 10이 있는 거죠. 11로 가면은 10의 2분의 1. 요 값이요. 자, 10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은 루트 10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인데 제가 10으로 잘못 봤네요. 여기 2죠. 2. 자, 2면은, 자,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Pn은 3의 n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에 대하여 P1 곱하기 P2, P3에서 P2010까지 곱이 3의 k제곱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1, 2, 3, 4에서 2010 이렇게 큰 것들은요. 규칙성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규칙성.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대입을 해볼게요. P1이 n에 1 대입하면 되겠죠. 3에 1 곱하기 자 더하기 1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P2는 3에 2 곱하기 3분의 1 또 곱하기 3는 3에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0이면 3에 2010 곱하기 2011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우변에 3의 k 이렇게입니다. 근데 좌변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지수끼리 덧셈으로 바뀌겠죠? 곱하면은. 그러면 결국 이 덧셈이 k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모양. 여기에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변형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a b분의 1이요. b-a분의 1 이렇게 되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변형이 됩니다. 보통은 얘가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바꾸는 게 보통이겠죠? 근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면요.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n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있죠? 이걸 a, b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b에서 a를 빼주면요. n 플러스 1에서 n 빼주면 1분의 1 해서요. 보통 이런 문제는요. 여기가 간달이 돼요.
지금처럼 뭐 1 또는 2분의 1 이 정도로 간단히 됩니다. 지금 1 됐고요. 그러면 요거 오른쪽에 있는 n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 요 식이요. 요 값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됩니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 요 값은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면서요, 규칙을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써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2010분의 1 빼기 2011분의 1 하면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럼 보통 앞에 게 하나 살아남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씩 항이 있었는데 모양이 앞에 게 하나 안 지워지고 살아남으면 맨 마지막 것도 하나인데 나머지 반대 방향. 지금 처음에 앞쪽이 살아남았죠? 맨 마지막에 뒤쪽이 살아남습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011분의 여기 2011분의 2011 빼기 1하면 2010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2011분의 20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개류는 현탕물을 여과한다. 수온이 T이고 개체 중량이 W일 때 A조개와 B조개의 1시간 동안 여과하는 양을 각각 QA, Q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글씨 읽을 때는요, 이런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빨리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개체 중량이 W, 여과하는 양 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온이 20도씨이고 그랬어요. T가 20이죠. 20이고 A조개와 B조개의 개체 중량이 각각 8g일 때 QB분의 QA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수온이 20, 둘 다 20이죠. T 값이 20이고요. 개체 중량이 8입니다. 개체 중량이 여기서 뭐 W인데요. W가 둘 다 8이 되는 겁니다. 다 나와서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QA 나누기 QB죠. QA는요, 대입하면 0.01, 0.01 곱하기 T가 20입니다. 20에 1.25 곱하기 W가 8이고요. 8에 0.25 QB는요 0.05 곱하기 똑같이 20에 0.75 곱하기 8에 0.30 이렇게 됩니다. 0.05분의 0.01은 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20 똑같죠? 그럼 1.25에서 0.75를 빼주면 돼요. 빼주면 0.5가 되겠네요. 20에 0.5, 0.5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써볼까요? 2분의 1. 0.8 똑같고 0.25, 0.30. 그럼 0.30이 더 크죠? 이런 경우는요. 분모에 쓸게요. 8에 0.3에서 0.25를 빼줘요. 그러면 0.05가 되겠네요. 보통은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가 어차피 A, 2의 A제곱, 5의 B제곱이니까요. 그냥 위에다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는. 8에 이렇게 하면은 얘에서 얘 빼줘서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5 지우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 5도요. 분자로 표현하면 이게 5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5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고요. 20도 나눠보겠습니다. 4, 5, 20이고요. 4는 또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뭐 2분의 1 해주면 2의 제곱에 2분의 1 하면 2가 되고요.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게요. 일단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0.05 그럼 3과 0.05가 곱해져서요. 마이너스 0.15가 됩니다. 2 있는 거 다 해볼게요. 2에 여기 1제곱이고요. 이건 마이너스 0.15니까 1에서 0.15 빼면은 0.85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5에 마이너스 1,
2분의 1이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 A 값이 0.85,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두 개 더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0.5죠? 더하면은 0.3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다. fn이 홀수일 때는 4제곱분의 9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n이 짝수일 때는 4제곱분의 4 곱하기 3의 n제곱. 10 이하의 자연수 pq에 대하여 fp 곱하기 fq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p와 q를 대입을 하는데요.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있고요. q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짝수인 경우, 짝수를 제가 동그라미 할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짝수입니다. 짝수, 예를 들어 홀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짝수, 홀수, 짝수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각각을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짝수인 경우는요. 요 아래식을 적용하겠죠. 이 짝수니까 요 모양이 됩니다. p를 대입을 해보면요. 4제곱근에 4 곱하기 3의 p제곱 이렇게 되고요. q를 대입해도 짝수기 때문에 똑같이 되겠죠. 4제곱근에 곱하기 4 곱하기 3의 q제곱 이렇게 돼요. 같은 4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4는 2의 제곱이죠. 또 4의 2제곱이니까 곱하면 2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3에 여기 p랑 q는 더해지겠죠. p 플러스 q가 됩니다. 이 결과가요. 자연수가 되려면요. 루트가 벗겨져야 돼요. 4제곱근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4제곱이 돼야 됩니다. 2의 4제곱은 됐죠? 여기서 이 p 플러스 q가 4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pq는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좀 짝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짝수를 써보면 2, 4, 6, 8, 10 이렇게 되고요. 이게 p고요. q도 마찬가지로 2, 4, 6, 8, 10이 됩니다. 더해서 4의 배수 되는 거. 예를 들어 p가 2인 경우에 2, 4 건너뛰어서 6, 10 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요. 자, 4 건너뛰기 6도 마찬가지로 6 더하기가 8이죠. 이것도 세 가지. 마찬가지로 10도 세 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4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4인 경우는 4의 배수를 내면 4 더하기는 6이니까 안 되겠죠? 4 더하기 4, 그 다음에 4 더하기 8 해서 두 가지. 8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총 가지수가요. 9 더하기 4에서 13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둘 다 홀수인 경우는요. 자, 밑에 거 이제 위에 걸 적용하겠죠? 4제곱은 똑같으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9 곱하기 2에 p 플러스 1 되고요. 또 안에서 곱하기 또 q도 홀수인 경우니까 똑같이 적용됩니다. 9 곱하기 2에 q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4제곱근에 9 곱하기 9 3의 4제곱이죠? 그냥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요. 2에 p 플러스 1, q 플러스 1이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돼요. 이 경우는요, 요 값이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4의 배수. 둘 다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pq가 가질 수 있는 값이요. 1, 3, 5, 7, 9까지 되겠죠. q도 1, 3, 5, 7, 9. 자,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면 더하기 2 하면 4가 되겠죠? 그리고 4만큼 커진 1 더하기 5 하면 6 더하기 2에도 8이니까 4의 배수 되고요. 그리고 1 더하기 9도 됩니다. 그러면은 3개 나오죠? 똑같이 5일 때도 3개 나오고요. 9일 때도 3개 나옵니다.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때. 자, 이거 3일 때는 3 더하기 3 해야지 6 더하기 2가 해서 8이 되겠죠? 3, 3, 3, 6. 그래서 두 가지 나오고요. 7일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래서 이 밑에 거랑 모양이 똑같네요. 또 13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짝수 홀수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4제곱근에 자, p가 짝수인 경우는 아래쪽이 적용이 돼요.
4제곱근의 4 곱하기 3의 p제곱. 그 다음에 q가 홀수인 경우는 위쪽이 적용되겠죠. 같은 4제곱근이니까 한 번에 쓰겠습니다. 여기도 9 곱하기 2에 이거는 q 플러스 1. 4제곱근 이렇게 있고요. 자, 2를 보면 2의 제곱이죠? 이거랑 같이 해주면 2의 q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곱하기 3의 이거 9는 3의 제곱이고 p 있으니까 2p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p가, 자, p는 짝수였죠. 자, 짝수가 2, 4, 6, 8, 10인데 더하기 2를 해서 4의 배수 되는 거. 2, 그 다음 4 건너뛴 6, 10 해서 p 값이 3가지가 나오고요. q 플러스 3도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q 값은 홀수예요. 홀수. 자, q 홀수 중에서 더하기 3 해가지고 4의 배수 되는 거 1. 그 다음에 4 건너뛴 1, 5, 9. 그래서 3가지. p도 3가지고 q도 3가지죠. 그럼 경우의 수니까 곱해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p가 홀수고 q가 짝수인 경우도 이거랑 위에 거랑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9가지가 나옵니다. 전체 가지수는요,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9하고 13 더하면 20인데 2배 해주면 44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은 a, b바 2의 a제곱은 b분의 m, a, b는 자연수.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고요. 이게 원소고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정의 2의 문제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A4 같은 경우 볼게요.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m에 여기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의 a제곱이 b분의 4 이렇게 되고요. a, b는 자연수가 되는 그런 이제 순서상을 찾는 거죠. 찾아보면요. 이 b가 4의 약수가 돼야지만 이 결과 자체도 어떤 자연수 되겠죠. 이것도 자연수기 때문에 일단요.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a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좌변은 2의 거듭제곱 모양이 돼야 돼요. 2의 예를 들어 2의 1제곱, 2의 2제곱. 아무리 작아도 2부터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요 값이 될 수 있는 게 4의 약수들이 1, 2, 4인데요. b값이 1인 경우, b값이 1이면은 a값은 2면 되겠죠? 2의 제곱이 4니까 b가 1인 경우는 a가 2. b가 2인 경우 2를 대입해보면 2분의 4는 2죠? 2가 되려면 a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b가 4인 경우는 1 되기 때문에 1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2부터 나오기 때문에 4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2일 때 b가 1. 그러면 2,1 여기 있네요. 그리고 a가 1일 때는 b가 2. 1,2. 원수가 2개인 거 맞습니다. 니은 자연수 k에 대하여 m이 2의 k제곱이면 am의 원소의 개수는 k개이다. m에 2의 k제곱을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에 그럼 똑같이 2의 a제곱이 b분의 m이 2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가 또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 b값이 될 수 있는 게 2의 k제곱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럼 b값이 될 수 있는 게요. 1, 2, 2의 제곱 땡땡땡에서 2의 k제곱까지 됩니다. 이게 b가 이렇게 될 때요. 그럼 a를 구해보면요. b가 1인 경우 b가 1이면 a가 그냥 k랑 같으면 되겠죠? k b값이 만약에 2라면요. 2면 2 하나 약분되니까 k-1제곱 돼서 a값이 k-1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되고요. 2의 k제곱이면 이거 다 약분되기 때문에 1 되죠. 1은 a값이 0입니다. 2의 0제곱.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죠. 문제가 a,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요. 그 전께 2의 k-1제곱일 때 b가 a가 여기 1 나와요. 여기까지 됩니다. 즉 a가 k일 때 b가 1, a가 k-1일 때 b가 2. 그래서 이 개수는
요 개수를 세면 되겠죠? 뭐 1, 2, 3, 4에서 K까지니까 개수가 K가 되겠네요. K개 맞습니다. 지금 NaAm이 1이 되도록 원소가 1개 나오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이다. 요식을 요것만 보고 바로 접근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느낌이 안 오는 것들은 숫자를 막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M에요. 예를 들어서 좀 식을 써보면 2의 A제곱이 B분의 M인데요. M 값을 한번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과가 2의 A제곱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 B가 이 이외에 다른 것들 있죠. 다른 숫자들은 다 없애줘. 약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B는요, B 값은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 3을 약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2의 거듭제곱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외에 다른 숫자가 곱해지면요, 그거는 B가 약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여기 위에서 배운 거 있죠. 위에서 한 것처럼 B가 2의 K에 약수되는 것처럼요, 2의 제곱에 약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B 값이 1도 되고 3 곱하기 1, 3 곱하기 2도 되겠죠? 3 곱하기 2면 2가 하나 약분돼도 2의 1제곱이니까 A 값이 1이면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다 약분되면 이게 1 되기 때문에요. A가 0 나왔죠. 0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외 안 되죠. 아까 이거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이면요, 1, 2에서 2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곱이면 원소가 2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하나 나와야 된다 그랬죠. 원소가 이렇게 1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 2 곱하기 어떤 수. 근데 여기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자, 2가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2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결국 홀수가 돼야 되겠죠. 2 곱하기 홀수, 이런 모양만 가능한 겁니다. 값이 2 곱하기 홀수 모양 돼야 되고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M이 될 수 있는 게 2 곱하기, 자, 홀수 중에서 두 자리 되려면은 5, 2, 5, 10부터 되겠네요. 2, 5, 10, 2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두 자리면은 50, 만약에 49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2 곱하기 50이 100이잖아요. 세 자리 되는 거 100보단 50보단 작아야 되니까 홀수니까 49까지가 됩니다. 이 개수를 세는 거예요. 5부터 49까지의 개수. 등차수열 배우신 분은 등차수열로 구하면 되고요. 등차수열 안 배운 분은, 그리고 등차수열 배웠어도요, 이거 좀 방법 가르쳐 주면은 어차피 2씩 커지잖아요. 근데 5는 2의 배수가 아니죠. 1씩 줄여요. 46 해서 48까지 가고요. 다시 2로 나눕니다. 그럼 2, 3에서 24. 어차피 개수는 똑같으니까 이 개수를 세면 돼요. 2부터 24까지. 그럼 24개에서 1만 빼주니까 23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23개 이렇게 참이 됩니다. 그리고 등차수열을 구하면 공차가 2죠. 등차수열은 1차식입니다.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공차예요. 그래서 2씩 커지면 바로 2n 하고 첫 번째 항만 이 5 맞춰주면 돼요. 1 집어넣을 때 5 나오려면 3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항, 초항이고요. 그러니까 일반항이고요. 마지막 항이 49가 되는 n을 구하면 이게 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3 넘어가서 빼주면 46이 되고요. 2로 나눠주면 n은 23. 그래서 항의 개수가 23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이상입니다. 두 집합 A는 3, 4, B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에 대하여 집합 X를, X는요, X 바 X의 A제곱은 B. 원소고요. X는 실수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X는요, A제곱해서 B가 됐잖아요. 그러면 X는 B의 A제곱근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수인 것. 그래서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우리 여기서 홀수 제곱근이 있고 짝수 제곱근이 있어요. 그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 무조건 개수가 1개가 나옵니다. 그래프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요, 짝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x의 짝수 제곱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 양수일 때는 이렇게 2개 교점이.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는 만나는 게 없어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 0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지금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의 세제곱근이에요. 세제곱근이면 여기 세제곱근은 무조건 실수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9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세제곱 여기 있으니까 원수가 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8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홀수 제곱근, 세제곱근이고 이건 짝수 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 무조건 다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4개니까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 제곱근인 경우,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 음수일 때는 안 나옵니다. 실수가 안 나오고 양수일 때는 2개씩 나와요.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이것도 4개 8, 8개가 맞네요. 맞고요. 이거 집합 x의 원소 중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은 얘이다.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양수인 거 먼저 홀수 제곱근인 경우,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양수 나오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음수인 거는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수인 거, 자, 여기서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3의 세제곱근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9의 또 세제곱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 제곱근인 경우요. 짝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음수일 때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안 나오고 양수일 때는 원래 뿔만 이렇게 2개 나오는데 이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4제곱근 3 이렇게 되고요. 네, 9는 4제곱근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4개고요. 자, 곱을 구하라고 했죠? 다 곱하면 되겠죠. 자, 요거 2개 먼저 곱해보면요. 자, 세제곱근에 자, 3, 이건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3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요 2개 또 곱해보면 같은 4제곱이니까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같은 이제 요거 3을 4제곱근으로 바꾸면 3의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곱해보면은 같은 4제곱근에 곱해보면 3의 7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0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하여 네 자연수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 B, C, D는 2 이상 K 이하이다. 나 A의 B분의 1제곱 곱하기 C의 D분의 1제곱은 24의 5분의 1제곱이다. 모든 순서쌍의 개수가 59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요, 좀 A와 C 입장에서 먼저 나눠볼게요. A와 C가 같은 경우하고요, A와 C가 이렇게 다른 경우로 한번 나누어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가 같으면요, 이걸 같이 A로 볼게요. 그러면 A에 B분의 1, 이거 더하기 되겠죠? 더하기 D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24의 5분의 1. 이 값이 같아지려면요, 이 A 값이 미칠 24의 어떤 거듭제곱 모양이 돼야 돼요. 일단 A가 24는 되고요. 또는 요 식을 만약에 24, 이거를 24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안 했을까요? 자, 24의 제곱에 여기 10분의 1제곱 이렇게 해도 2 곱하기 10분의 1은 5분의 1 나오죠. 그래서 A 값이 2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24의 세제곱, 4제곱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K가 500보다 작다 그랬죠? 24의 제곱만 돼도 500보다 큰 수가 나와요. 그래서 A 값은 24만 가능합니다. 24. A와 C가 둘 다 24인 거죠. 그러면 B분의 1 더하기 D분의 1이 5분의 1과 같으면 되겠죠? 양변에 BD를 곱해보면요. 여기가 B 플러스 D가 5도 곱해지겠네요. 5BD를 곱할게요. 우변은 BD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입니다. 정수 조건 있는 거 넘겨서 BD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D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렇게 바꿉니다. B, D에요. 마이너스 5B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5, 이쪽도 마이너스 5. 그러면 25가 추가가 됐죠? 우변도 25를 더해줍니다. 곱해서 25 되는 게 요 값이 1, 25, 5, 5, 25, 1. 그런 경우에 BD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자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랑 C랑 같은 경우에 총 3개가 나오고요. 일단 이제 A랑 C랑 다른 경우 이쪽에 쓰겠습니다. 요 값이요. 24의 5분의 1이요. 자, 24가 2 곱하기 12로 볼 수 있죠. 요거의 5분의 1제곱. 이게 2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2의 5분의 1제곱이고요. 요거를 2의 p제곱에 5p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곱하기 또 12에요. 12의 q제곱에 5q분의 1. 그래서 요 모양이 여기 a, b, c, d. 요 값이 여기 a, 여기 a고요. 여기 b, 12의 q제곱이 c, 여기 d. 이렇게 됩니다. 또 요 값이요. 2 말고도 3 곱하기 8도 되겠죠. 3, 8, 24니까요. 5분의 1.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자, 여기 똑같이 거점 거치면요. 3의 p제곱에 5p분의 1제곱 곱하기 8의 q제곱에 5q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4 곱하기 6도 24죠. 이것도 바꾸면은 4의 p제곱에 5p분의 1 곱하기 6의 q제곱에 5q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 24의 5분의 1제곱을 24의 아까 제곱에 아까 요거 설명한 거 24의 제곱에 10분의 1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24의 제곱이요. 18 곱하기 32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도. 그러니까 곱해서 24의 제곱 되는 것도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드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18의 p제곱에 5p분의 1 곱하기 35의 이거는 10p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이게 10분의 1이니까 10p분의 1 32의 q제곱에 10q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 k 값에 따라서 k 범위 안에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k를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제곱 있죠? 거듭제곱. 뭐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6제곱 같은 경우 64 이렇게 나오겠죠? 64에서 뭔가 바뀔 거고요. 3 같은 경우는 이제 3의 4제곱이 81, 3의 세제곱은 27 더 작겠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뭐 2의 7제곱 같은 경우 이거 2 곱한 12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K를 일단 이 64에서부터 요거 전까지 그러니까 64부터 자연수니까요. 80까지 일단 요 범위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80일 넘어가는 범위 81부터 뭐 127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K가 64부터요 80까지 81보다 작다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 범위에서 한번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나머지 경우 4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보면요. 자, 여기서 요 값이 A예요. A, B, C, D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보면은 뭐 C나 D는 값이 작죠. OP, OQ이기 때문에 뭐 작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 요 값 볼게요. 2의 P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이 P가 될 수 있는 게요. 64와 81 사이. 그럼 P가 1부터 P 값이 될 수 있는 게 1, 2 해서 6. 자, 2의 6제곱이 64입니다. 그리고 이 7은 2의 7제곱 128이니까 요 범위가 아니죠? 얘는 안 돼요. P 값이 될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6개. 그러면 요 값이 A가 결정이 될 거고요. B는 OP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크지가 않죠? 될 거고요.
Q값 볼게요. 12의 거듭제곱 모양이죠. 그럼 Q값이 될 수 있는 게 1 되고요. 2만 돼도 12의 제곱은 144니까 이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Q값은 1만 됩니다. 그래서 6개 하나 6 곱하기 1 해서 6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A, B, C, D도 되지만 이쪽이 A, B, C, D도 되겠죠. 이게 12 곱하기 2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곱하기 2로 표시하면 되겠죠. 12 곱하기 2는 따로 안 쓰고 그냥 요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로 해서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요. 2번 경우를 보면요. 3의 P제곱이죠. P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가 되면 3의 4제곱이 81. 범위 넘어가죠? 안 되기 때문에 1, 2, 3만 가능하고요. 요 Q값이 될 수 있는 거. 8의 거듭제곱이니까 8의 1, 8의 2. 8의 제곱 64 되고요. 세제곱은 넘어가죠. 숫자 안 됩니다. 그래서 Q는 1, 2. 3 곱하기 2에서 6개인데 이것도 서로 자리 바꿔도 되죠. 8 곱하기 3 이것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2에서 이것도 1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우요. 이것도 4의 P제곱이죠. P값이 1, 2, 3. 4의 세제곱이 64니까 되죠. 4제곱은 넘어가요. 안 되고요. Q값 6의 거듭제곱입니다. 자, 6의 제곱 36까지 되고 세제곱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P가 1, 2, 3, Q가 1, 2. 그래서 6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거요. 2하면은 12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4번 경우 기타 나머지 경우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24의 제곱에 10분의 1인 경우 보면요. 여기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18의 10분의 1 곱하기 32. 그러니까 18 곱하기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 곱하기 32 말고 18 곱하기 2도 있습니다. 18 곱하기 자, 여기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2의 5하고 10분의 1 약분해서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A, B가 되면 이게 A,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18의 10분의 1 곱하기 4의 4분의 1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요, 18 곱하기 32 말고 또 여기에 또 다르게 18의 10분의 1 곱하기 8의 6분의 1도 되고요. 18의 10분의 1 곱하기 16의 8분의 1도 됩니다. 또 18의 10분의 1 곱하기 64분의 12분의 1. 그리고요, 또 12의 10분의 1 곱하기 48의 10분의 1. 또 72의 10분의 1 곱하기 8의 10분의 1. 72의 10분의 1 곱하기 64의 20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 말고 또, 자, 24의 7제곱에, 이렇게 7제곱이면 여기가 35분의 1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48의 7분의 1 곱하기 18의 35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결과만 썼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는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원래 24의 제곱에 이것도 있고 24의 세제곱에 또 15분의 1 이것도 있고 쭉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24의 7제곱에 35분의 1에서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일단 개수를 구하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6, 7, 8, 9, 10개. 자리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20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보면은, 20에 이거 더하면 36. 그러면 56에 3 더하면 여기까지가 딱 59개가 나옵니다. 즉, 이 범위에서 지금 59개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일단 이 최소값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숫자 중에서 가장 그 작은 숫자, 가장 큰 숫자가 보면 72가 보여요. 72. 그죠? 다른 건 더 큰 건 없어요. 72가 보이기 때문에
자, K 값이 72만 돼도 개수가 59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7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80까지는 되겠죠. 자, 80은 되는데 81 한번 볼게요. 81이 되면 아까 3의 요걸 니은에서 2번에서 81까지 된다고 치면 여기 4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요.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81은 안 됩니다. 81 하면 개수가 59개 넘어가요. 그래서 81은 안 되고 여기 범위에 있는 80까지만 됩니다. 80이 최대가 돼요. 최소는 여기 있는 72, 그다음에 최대는 80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152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이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이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먼저 초기 자산 여기가 W0입니다. 2분의 W0 10 곱하기 8인데 15년이죠. 15A 가로 열고 1 플러스 똑같이 10에 15A. 이게 지금 이제 기대자산이 되는데요. 기대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입니다. 요거의 3배. 3W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이 초기 자산이 K배일 때 K 값을 구하시오. 똑같이 W0 투자했고요. 30년만 지났습니다. 그럼 식이 2분의 W0 10에 여기만 30A로 바뀌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초기 자산의 K배 K W0 이렇게 된 거예요. K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식을 정리해보면요. 여기 W0 이렇게 사라지고요. 2 곱하면은 여기 6 되겠죠? 이렇게. 요 값이 6이고요. 아래쪽도 정리해보면은 요 똑같이 양변 나누면 사라질 거고요. 2 곱하면 2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모양이 지금 15A, 10에 15A 제곱. 여기는 10에 30A 제곱. 그럼 이거 제곱한 것만 알면은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위식에서 요 값을 제가 T라고 보겠습니다. T 곱하기 1 플러스 T가 6 이렇게 되겠죠. 전개시키면 T제곱 플러스 T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TT 236이고요. 마이너스가 아래쪽 위쪽이 붙어야 되겠네요. 그럼 T 값이 2 또는 3인데 마이너스 3인데요. T는 양수예요. 이거 지수기 때문에 음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T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2면요. 10에 30A 제곱은 이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제곱해주면 15A 곱하기 2가 30A가 되니까요. 이건 T제곱입니다. T제곱은 4가 되겠죠. 1 더하기 4니까 5 곱하면 4, 5, 20. 그래서 20이 2K가 되는 거니까요. K 값은 다시 2로 나누면 10이 되겠네요. K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